밖에서 비가 내리고 있으니 예전에 제가 작년에 겪었던 사연 하나가 생각이 나서 풀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제 나이부터 공개해야겠죠. 이제 막 3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38살 여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42살입니다. 현재 저희는 한 지붕 아래 아버님과 어머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며 많은 도움 받고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친정 부모님도 옆 건물로 이사와서 함께 지낼 계획입니다. 저희 집안과 시댁 쪽과의 관계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만 되면 항상 함께 모이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거의 1년의 계획을 미리 계획하며 스케줄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두 취소하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게 위험하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죠. 때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작년 가을비가 주룩주룩 내리며 땅을 적시고 새벽의 가을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쳐 지나가면서 바깥 풍경을 감상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그 짧은 순간을 깨고 들어온 제 아들 수찬이가 배고프다며 예정보다 일찍 일어나서 저는 잠깐의 꿀 같은 티타임을 마지막 남은 한 모금의 커피를 입에 털어 넣으며 다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부랴부랴 정신없이 배고프다며 칭얼거리는 수찬이를 달래며 힘들게 아침밥을 준비해줬고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양손을 꼭 잡고 하나의 우산에 둘이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사랑이 쏟아졌고 그걸 보고 있는 저는 부러움과 동시에 샘이 나기 시작했네요. 제 남편은 무뚝뚝한 편이라 표현도 잘 안 하고 손도 잘 잡아주지 않는데 저런 사소한 모습 하나가 저에게는 그저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오신 시부모님 아침상 차려드리고 어머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고맙다며 설거지를 해주십니다. 어머님께서 항상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는 자기가 해야 한다면서 절대 만지지 못하게 하시네요.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활용해 저는 다른 일들을 시작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청소기를 돌리시고 수찬이는 거실을 운동장 삼아 뛰어다니며 정리해놨던 물건들을 다시 흐트려 놓네요. 그런 모습이 귀여우신지 아버님께서는 청소기 돌리시다 말고 수찬이와 놀아줍니다. 이런 집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며 잘 살고 있던 이때에 저희 가족에게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바랐던 걸까요?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랐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되었던 걸까요? 비가 그치자 밖에 나가서 놀자며 아버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끌고 가는데 제가 아직 비도 안 그치고 감기 걸릴 수 있다며 내일 나가서 놀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 말에 토라져서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안 나오길래 일단 밀린 일도 있어서 나중에 간식 주며 마음을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집안일을 끝내고 한숨 돌리며 수찬이 줄 간식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금세 또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자 간식 먹자며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어서 말도 안 하고 마당으로 나가서 또 놀고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보니 역시나 수찬이 신발이 없었습니다. 천방지축 아들놈 엄마 말 듣지 않고 감기 걸리려고 밖에 나갔네요. 걱정이 돼서 저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한두 방울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며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제 얼굴에 기분 나쁜 비바람이 다가왔고 불러도 대답 없는 수찬이가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불러봤지만 찾을 수 없어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아버님과 어머님께 수찬이 혹시 못 봤냐는 말에 전혀 모른다는 눈빛으로 제가 기대했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워낙 궁금증도 많고 이리저리 통제가 되지 않던 아이라서 점점 제 숨은 가빠지기 시작했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수찬이를 불렀습니다. 제 상황이 심각해 보였는지 동네 분들 또한 수찬이를 찾기 시작했고 마을 이장님께서는 마을회관 확성기로 수찬이를 찾는다며 행방을 알고 있는 분이나 혹시 데리고 있는 분들께서는 빨리 마을회관으로 와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수찬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은 없었고 차가운 비바람과 함께 온몸이 젖어버린 저의 손과 발이 떨리면서 정신을 잡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들 상황이 심각해졌고 수찬이 하나로 인해 온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도 제가 있는 곳까지 달려오며 없어진 수찬이의 행방을 걱정하면서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이 소식을 듣곤 바로 달려왔습니다. 수찬이 어디 있어? 아직 못 찾았어? 없어진 지 얼마나 된 거야? 경찰에 신고는 했어? 집에서 뭘 했길래 애가 없어진지도 몰라? 여기에서 애가 없어질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게 밖에 비 온다고 감기 걸리니까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집안일 끝내고 간식 주려고 하니까 그새 밖으로 나갔더라고. 지금 한 3시간 된 것 같아. 여보, 수찬이 무슨 일 생겼으면 어떡하지? 어떡해. 우리 수찬이 찾아줘.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다. 그렇게 남편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수찬이가 갈 만한 곳은 모두 찾아보면서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었고 컴컴해진 거리에 경찰분들도 야간 수색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찾아봤지만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 수찬이의 알 수 없는 행방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오셨고 괜찮을 거라며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제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 눈물과 오열에 정신을 잃었고 남편과 가족 모두는 새벽까지 경찰과 함께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진 시간 때문에 경찰들은 결국 철수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온다며 그렇게 떠났습니다. 온전치 않은 정신 상태로 동네를 돌면서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애타게 저를 부르며 찾고 있는 수찬이의 상황이 너무 걱정돼 남편의 옷깃을 잡고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었고 조용해진 저희 집안에 다시 찾아온 경찰은 주위에 있는 CCTV를 모두 확인하고 있다며 걱정 말라는 말과 함께 저희를 안심시키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네 CCTV 확인 결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찬이가 포착된 곳을 발견했고 도로까지 내려가 무언가를 쫓아가며 뛰어가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로 쪽에 있는 CCTV까지 확인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곳을 확인했고 그렇게 도로 반대편에서 논으로 뛰어가는 걸 마지막으로 찍혔다며 더 이상의 행방을 알 수 없으니 그쪽 위치를 찾으면 단서가 있을 거라고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현장으로 저희 모두 가서 찾기 시작했고 경찰분께서는 아마 주변에 돌아다니던 강아지를 쫓아간 것 같다며 한창 호기심 많을 나이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니 무사할 거라며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렇게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봤지만 도로에 있던 CCTV에서 수찬이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에서부터 반경 1km 이내에는 수찬이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인력 또한 더욱더 많이 투입이 되면서 수색 반경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하나의 단서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수찬이가 신고 있던 신발이었습니다. 논두렁에 빠졌는지 신발이 논에 푹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수찬이가 개에게 질질 끌려간 듯한 발자국과 수찬이의 흔적에 경찰은 들개가 물고 간 것 같다며 공격성이 높은 들개의 짓일 수도 있다며 수찬이의 흔적을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는 듯 하수구로 이어지는 곳이 있었고 어른들이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안에는 하수구가 막힌 건지 비가 왔는데도 하수구 안쪽은 건조한 상태였고 질질 끌려간 것 같은 바닥의 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물구조협회까지 찾아와 안쪽의 상태를 탐색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와서 수색을 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깊고 미로같이 생긴 곳을 샅샅이 수색을 하면서 발견된 렌즈에 비친 눈동자에 저희는 너무 놀라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좁디 좁은 곳에는 생각보다 큰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품에 안겨있는 수찬이가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듯 했고 주변의 새끼 강아지가 수찬이를 밟으며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큰 개는 수찬이의 다리를 계속 핥으면서 자기를 보고 있는 장비를 향해서 경계를 하며 이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확실한 건 수찬이가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동조차 없던 제 아이의 모습에 저는 다급해졌고 빠르게 구조해달라며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동물구조협회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었고 뒤이어 수찬이를 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온 119 구조대와 함께 동시 진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습을 보인 수찬이는 온몸이 불덩이였으며 온몸이 긁혀서는 발목이 퉁퉁 부어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급 대원분께서는 발목이 부러진 것 같다며 아마 논두렁에 빠지면서 꺾였을 수 있다는 말에
아까 신발이 발견된 곳에서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응급실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심각해진 수찬이의 상태에 긴급하게 수술이 진행이 되었고 수술 결과는 괜찮다는 말과 함께 진정이 필요하고 당분간 입원해서 상태를 보고 퇴원하면 된다며 안심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수찬이가 깨어날 때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었고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니야 수찬아. 이렇게 엄마 옆에 다시 돌아와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말 안 들어서 발이 많이 아팠어. 이제 엄마 말 잘 들을게요. 아니야 수찬아. 엄마가 수찬이 마음 이해해주지 못해서 벌어진 상황이니까 다 엄마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그렇게 한참을 수찬이 손을 잡고 울며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보내게 될 수도 있던 상황에 너무 아찔했습니다. 그렇게 수찬이는 회복을 빠르게 했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함께하게 된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제 아이를 구해주고 추위에서 보살펴준 들깨였던 하늘아, 너무 고마워. 하늘이가 아니었으면 비가 왔던 저녁 걷지도 못했을 수찬이는 차가운 눈에서 추위로 세상을 떠났을 거야. 정말 고맙다. 이젠 우리가 너를 지켜줄게. 하늘이가 엄마여서 그랬을까요? 우리 수찬이가 다치게 된 걸 알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자기 새끼들이 있는 곳까지 수찬이를 힘들게 데리고 갔다는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둘이 맺어준 특별한 인연에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수찬이와 하늘이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네요. 오늘따라 비가 보슬보슬 내리니 그때의 일이 떠올라 제 사연을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고생해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오늘 비가 내린다며 작년에 같이 고생해주셨던 분들 찾아가 간단한 간식거리 드리고 온다고 하네요. 정말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지 둘이 끌어안고 자고 있는 수찬이와 하늘이 너무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거실에서 난리치고 있는 하늘이 새끼들, 너희들 제발 그만 좀 어지를 수 없겠니? 너무 힘들단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